안녕하세요. 청담 리트 클리닉 김재림입니다. 오늘은 삭센다를 사용하시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삭센다를 사용하다가 중단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센다를 쓸 때 이제 바늘을 매일매일 이제 꼽아서 쓰게 되는데 절대로 바늘을 재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니들을 꼽은 채로 보관하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깜빡하고 니들을 그냥 뚜껑 닫아서 보관을 한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니들은 언제나 당연히 쓰고 나서 빼서 바로 버리고 펜의 뚜껑을 닫아서 보관한다. 이게 원칙이고요. 니들을 꼽은 상태로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당연히 첫 번째로 그 니들을 통해서 모든 주사액은 니들을 통해서 거꾸로 균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도 바늘구멍이 있기 때문에 공기나 이런 게 들어가고 그래서 펜이 오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한 펜을 다 써가는 과정에서 없던 오작동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때로 간과하는 사실인데, 냉장고에 넣을 때 단순히 냉장 보관을 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삭센다를 너무 냉장고 안쪽 깊이 보관하시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나치게 냉매를 많이 맞음으로 해서 냉장 보관이 아니라 냉동 보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펜이 얼 수가 있기 때문에 삭센다를 보관할 때 보통 권장하는 것은 냉장고 문을 열고 이 문 칸에 적절한 위치에 두는 것 정도를 가장 많이 권장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다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누른 채로 이제 바늘을 뽑아야 되는데 손가락을 떼시는 분들이 있어요. 떼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하면 우리 몸에는 어디에나 다 혈관이 있기 때문에 혈관을 살짝 찌르면 그 피가 삭센다 펜 안으로 역류하는 경우들이 정말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피가 섞이면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약의 상태를 균일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주사를 하고 버튼을 누르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가 뺄 때까지 버튼을 누른 상태로 있다가 빼는 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주사를 하다 보면 피부가 주사한 부위가 간지럽거나 뭔가 이렇게 발진, 붉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약물이 피부에 좀 가까이 위치하거나 피부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사를 하고 우리가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뺄 때 충분히 기다렸다가 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보통의 경우는 가벼운 알러지약이나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처방을 해드리면서 쓰시게 되면 증상이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만약 이러한 피부 알러지 반응이 점점 심해진다거나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모든 약물에서 알러지 반응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격렬한 어떤 알러지 반응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약물의 중단을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낭염과 췌장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삭센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처방을 받으셨다면 진료하신 의사선생님께 들으셨겠지만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거나 갑상선 수질암의 가족분들이 알았던 과거만 없으면 처방하는데 금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삭센다는 소화기계통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논문에 따르면 담석의 발생률, 그리고 급성 담낭염의 발생률, 그리고 췌장염의 발생률을 높이는 데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물론 담석의 증세와 담낭염 같은 경우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한 여성분들에게서 조금 더 유의하게 높았다라고 하고, 췌장염 같은 경우는 약물의 어떤 농도와 용량에 상관없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확인됐을 때는 삭센다를 중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삭센다를 쓰면서 좀 상복부의 통증이 확실히 있다라고 느껴지면 꼭 병원을 가봐야 되고 처방을 해주신 의사님들과 진료를 다시 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삭센다에서 몇 가지 또 흔히 궁금해하시는 거나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여성분들 삭센다를 써도 되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게 되는데, 논문을 살펴보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과 삭센다 투여를 같이 했을 때에 이 경구 피임약 성분의 우리 체내 속 농도나 반감기 유지 기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피임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큰 상관 안 하고 쓰셔도 된다가 결론이고,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도 이게 허가받은 약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중에서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저혈당 증세가 좀 임상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약을 삭센더를 쓰고 계시는 청소년분들이나 청소년분들의 보호자가 계시다면 혹시라도 그런 저혈당 증세가 나타났을 때 주스를 마신다던가 사탕을 입에 문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혈당을 잠시 보완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좀 같이 안내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삭센더를 쓰시는 분들이 좀 꼭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 혹시라도 중단이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흔히 묻는 질문들까지 좀 다뤄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